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습니다. 당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갈등과 무기력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야당의 역할을 확실히 해라.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가 이대로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편향된 이념이 정책을 좀먹으면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청년 대책도 제대로 실행될 리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또 다시 일어나 보수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젊고 강하면서도 유능한 보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한결같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도피에서 방탄까지 뻔뻔함의 끝판왕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국힘당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출마는 명백한 도피성 방탄 출마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최상병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그 시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역시 02800-7070 대통령실 직통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통화는 단순한 행정 연락이 아니었는데요.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대한 외압 지시의 일부라는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진우는 44초짜리 통화를 기억 못한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법률비서관이 그 통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올 수 있는 개소리인가 싶은 거죠. 주진우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VIP의 경로, 그리고 02800-7070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습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최혜병 수사 외압의 몸통이었다라는 의심을 넘어서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께 묻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 주진우 의원 대답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습니까?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 당시 무엇을 조언하셨습니까? 본인의 법 지식을 활용해서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보다 높으신 분들의 밥그릇부터 챙겨주셨습니까? 순직 해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제 국민 앞에 서십시오. 더 기가 막힌 건 해당 통화 직후 실제로 최상병 사건의 이첩이 보류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력 부족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는 고의적 은폐인데요. 국회에서도 이 통화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특검이 주진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준호 의원은 당장 수사에 응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남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02-800-7070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화번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혜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통화를 했던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이 통화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주 의원은 1년 전 44초 통화한 것을 누가 기억하냐라고 반발했죠. 병역 문제를 비롯해 재산 축적, 아들의 7억 통장까지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비방을 서슴지 않는 주진우 의원의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식 주장대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최혜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의 통화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고 통화 경위를 철저히 밝히길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도 도피성 출마를 두고 정말 똥줄이 탄 거 아니냐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출마는커녕 특검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인데요. 전직 특수부 검사 나부랭이가 이젠 거꾸로 자신이 취조실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진우는 젊고 강한 보수 타령을 하며 당내 갈등을 끊겠다고 주저리 떠들어댔는데요. 정작 본인이 갈등의 씨앗이고 국힘당을 피의자 정당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인데 거울은 보며 얘기한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진우는 만성간염 병역비리 의혹에다 아들의 7억 통장 증여세 탈루 혐의, 수상한 재산 축적까지 의혹 덩어리인데요. 평소에도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펴며 부득불 우겨대는 자이기에 그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남은 후벼파고 자신은 쏙 빠지는 이중잣대의 표본인데요.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힘당의 자정 능력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특검 수사를 앞둔 피의자급 인사가 당의 얼굴이 되겠다는 건데요. 이건 국힘당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주진우는 방탄 출마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직전 출마 선언, 그 자체가 방탄인데요. 법적 책임을 정치로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치한 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인데요. 더 심각한 건 국힘당 내부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등 누구 하나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침묵은 곧 동조입니다. 방탄주자와 함께 방탄정당의 길을 걷겠다는 집단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이 원하는 건 화려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입니다. 주진우가 떳떳하다면 특검 앞에 나가야 하는데요. 정치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지 죄를 감추는 연극 무대가 아닙니다. 지금 주진우가 벌이고 있는 건 진실을 덮으려는 개수작인데요. 스스로 죄를 자인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꼴인 거죠. 국힘당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요. 주진우의 방탄쇼를 묵인하는 순간 당 전체가 공범으로 낙인 찍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젊고 강한 보수는 말로 되는 게 아닌데요. 책임지는 용기, 그걸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주진우의 출마는 정치적 비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얄팍한 계산에서 비롯된 건데요. 국민은 더 이상 이런 꼼수 정치에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한다니 가소롭습니다. 국민의힘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는데 핑계도 좋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출마는 특검 수사를 피해보려는 도피성 출마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을 통째로 피의자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셈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02800-7070 번호와 당일 통화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1년 전 주 의원은 44초 통화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강변했지만 해당 번호가 윤석열의 전화번호로 밝혀진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뻔뻔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 의원은 당시 윤석열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법률 비서관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기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심지어 주 의원은 본인의 병역 비리 의혹에 이어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혐의로도 고발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무슨 당대표 출마입니까? 방탄 출마라니 당이 어떻게 되든 자신만 살겠다는 파렴치하니 당대표로 나설 자격은 없습니다. 비겁하게 출마로 도망친다고 해도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더 큰 조롱에 빠뜨리지 말고 특검 수사에나 성실히 임하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순간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심에 박찬대 후보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퇴 발표 17분 전 박찬대 후보는 SNS를 통해 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이후 강선우 후보가 전격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박찬대 교감설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강 후보의 거취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박찬대 후보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총대를 맹어 다니냐는 관측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후보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교감은 없었고 자신도 당일 아침에 장관 임명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사퇴 권유 시점과 실제 사퇴 발표 시점이 절묘하게 겹쳤다는 점은 여전히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퇴가 내부적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박찬대가 뒤늦게 정치적 그림을 그리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박찬대가 사퇴 발표 직전에 입장문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를 교감이 아닌 기회 포착으로 해석한 건데요. 더 흥미로운 건 두 후보의 반응입니다. 박찬대는 결단에 감사한다며 민심과 당심을 모두 겨냥한 실용적 메시지를 낸 반면 정청래는 동지는 같이 울고 웃는 존재라며 감성에 호소했는데요. 메시지의 무게가 다르고 방향도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드러난 건 정청래는 당심을, 박찬대는 민심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당대회 초반까지만 해도 비슷한 결의와 노선을 보였던 두 후보 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번 사태는 그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요. 명분 싸움이냐, 전략 싸움이냐, 원칙이냐, 현실이냐, 그 대립선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해프닝은 표면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였지만 이면에는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밀한 계산과 물밑 경쟁이 도사리고 있었던 건데요. 정치에서 타이밍은 곧 힘이고 메시지는 무기입니다. 누가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까지의 행보만 봐도 누굴 지지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사람 다 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인데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이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던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 요구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전부터 강선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인사권자의 고민,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후보자 당사자의 판단, 그리고 동료와 또 우리 민주당원들의 생각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강선우 후보님과 저의 같은 마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뜻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어저께 17분 전에 올렸다라고 했는데 17분 뒤에 이런 발표가 날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지금 정치권에서 정말 뜨거운 현안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국임당 주진우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그리고 이걸 둘러싼 여러 비판들, 특히 최상병 특검 수사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이는 그런 미묘한 경쟁구도 변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주진우 의원 출마 배경이랑 또 핵심 쟁점, 그리고 정치권 반응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도피성 출마다, 방탄 출마다 이런 비판이 왜 나오는지 그 근거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요. 이게 앞으로 전국에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황도 간단히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주진우 의원이 젊고 강한 보수 만들겠다 이러면서 국임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했죠. 근데 뭐 선언하자마자 바로 도피성 방탄 출마다 이런 비판이 엄청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역시 핵심은 그 최상병 수사 외압 문제 이거죠. 정확합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요. 주 의원이 그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의혹, 이게 막 불거졌던 작년 7월 31일이요. 네, 작년 7월 31일. 그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신분이었는데
그 대통령실 직통번호 있잖아요. 02-870-7070. 아, 그 번호요? 네, 그 번호로 44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종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한 직후로 추정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 44초 통화. 근데 주 의원은 뭐 1년 전 44초 통화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렇죠. 자료들은 왜 이걸 가지고 뻔뻔한 거짓말이다, 은폐 시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걸까요? 그냥 뭐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료들이 주목하는 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그 통화 직후에 실제로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그 사실.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통화 시점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처리 과정,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문제 삼는 거죠. 이게 뭐 법사위에서도 통화 사실 자체는 이미 확인된 거고요. 그렇군요. 야당 반응은 뭐 훨씬 격합니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똥줄 탄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민주당에서도 뭐 가소롭다, 국힘당을 아주 피의자 정당으로 만들 셈이냐 이런 날선 비판들이 자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병역, 재산, 아들 증여세 탈루 이런 다른 의혹들도 같이 거론되면서 의혹 덩어리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국힘당 내부 반응이에요. 자료 보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쿡 다물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이상하죠. 자료들은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뭐랄까 좀 자료들은 이 침묵이 사실상 뭐 동주 아니냐, 묵인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특검 수사를 앞둔 사람이 당대표에 나오겠다는데 당내 경쟁자들이 비판을 안 한다. 이거는 당 전체가 약간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길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당의 어떤 자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고요. 그렇군요. 자, 한편 민주당 쪽 상황도 좀 보면요. 강선우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 사퇴한 걸 두고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박찬대 후보가 강 의원 사퇴 발표하기 한 17번 전쯤에요. SNS에 약간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그 타이밍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전 교감설이 확 불거진 거죠. 정 후보 측에서는 이걸 두고 정치적 그림 그리기다, 타이밍을 이용한 기회 포착이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박 후보는 뭐라고 하던가요? 박 후보는 뭐 교감설은 부인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료들은 이걸 보면서 박 후보는 좀 민심을, 정 후보는 당심을 더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어떤 균열 같은 게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결국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국임당 쪽은 외부 수사 압박이 당내 정치 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 그렇죠. 민주당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내부 경쟁자들 간의 어떤 전략 싸움, 신경전 이런 게 좀 부각되는 양상이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주진우 의원 출마 관련 자료들은 결국 그 특검 수사를 앞둔 인물이 공직, 그것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 상황 자체의 적절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책임의 문제죠. 네, 정치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국힘당 내부의 침묵이 이런 논란을 더 키우는 배경이다. 이 분석도 중요하고요. 민주당 경우는 이제 내부 권력 경쟁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주 의원이 출마 선언보다는 수사에 좀 성실히 임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 지적인 것 같아요. 지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지 의혹을 덮는 방패가 돼선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보여준 것처럼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위 방탄 논란 있잖아요. 네네. 이런 현상이 과연 한국 정치 시스템의 어떤 책임성 문제나 또 유권자들의 정치 신뢰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